자, 6건의 확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던 걸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을 이용해서 심화단원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고,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은 너희가 앞부분에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깔고 문제를 계속 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고3 학생들한테 진행되는 확률 수업 같은 경우는 뭐 확률 파트를 얘기하면서 경우의 수 얘기를 다 하기엔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너희가 실전에서 문제를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문제를 가능한 한 풀어드리려 해. 그러니까 선생님 풀어드린 문제 꼬박꼬박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안 풀어드린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앞부분을 배웠었던 걸 좀 실전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러면 6건의 확률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거냐면, 우리가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을 텐데, 표본공간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걸 S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전체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의 전체 집합, 이 표본공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을 사건 A라고 하였을 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시면 전체 집합 S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일부가 A라고 하는 사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되게 직관적으로 어떤 게 느껴질 거냐면 이런 게 느껴지실 거야. 이 A에 포함되지 않은 놈들, 이 A에 포함되지 않은 놈들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예전에 너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는 요 놈은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서 여집합의 기호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확률은 항상 한글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지. 그러면 A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문제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뭐 이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 여사건을 왜 배워야 합니까? 라는 건데, 여사건을 배우는 이유는 되게 자명하게도 이런 뜻이야. 우리가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 하나로 되게 단조롭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이 써져 있다던가, 혹은 그 경우가 너무나 다양해서 내가 일일이 다 세는 게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럴 경우에는 A를 세는 것보다 A의 여사건을 세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NS 전체 집합에 현재 표본에서는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NA 플러스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던가, 아니면 NA의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현재 이 식을 양변을 전체 NS로 나눠보시게 되면, 자, 그럼 아가들아, 좌변 같은 경우는 NS분의 NS니까 1이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오른쪽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NS분의 NA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A가 일어나는 확률이 될 것이고, NS분의 NA의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A가 일어나지 않는 PA라고 하는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PA만 냅두시고 좌변으로 넘겨보시면 1-PA의 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 따라서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버겁다, 즉 사건 A를 세는 것이 좀 많다, 혹은 이거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다 분류하는 게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A를 세는 것이 아니라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계산한 뒤 빼주게 되면 동일하게 PA의 확률이 구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너희가 앞으로 푸는 문제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타날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케이스가 7개인데 PA는 한 4개 정도 되고 PA의 여사건 한 3개 정도 돼. 그럼 당연히 3개 정도 되는 사건을 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지. 오케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걸 여사건으로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 얘를 세는 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때 너희들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생각을 어떤 특정한 단어 때문에 여사건을 구해야겠다,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전체 케이스를 다 한번 아우러 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긴데 내가 이걸 세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쪽을 세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우리 문제 풀 때 이제 적용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오늘 문제 좀 많이 풀 건데 잘 따라와잉. 이건 분명히 오늘 어디까지 무조건 나갈 거냐면 조건부 확률 들어가기 전까지 무조건 나갈 거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의 확률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약간 좀 씁쓸한 게 불과 엊그저께 선생님이 기주 수업하면서 기주 열심히 하네 라고 칭찬했더니 이 새끼가 오늘 숙제도 안 하고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잠자지 마 오늘. 알았어? 자, 갑니다. 592번. 자, 상자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10장이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수의 최대값이 6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래. 자, 일단 이 상황부터 가봅시다. 자, 상자 안에 있는 숫자들이 1, 2, 3, 4, 5, 6, 7, 8, 9, 10 10장의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대. 자, 그 상자에서 내가 몇 장의 카드를 꺼낼 것이냐면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이렇게 얘기했지. 오케이? 마가드 이 생각.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기 때문에 한 번 꺼내졌던 카드는 다시 꺼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즉 내가 뽑을 때 1, 2, 3 이렇게 뽑는 건 가능한데 1, 1, 1 이렇게 뽑는 건 불가능하지. 즉 동시에라는 말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동시에라는 말은 또 무슨 뜻도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1, 2, 3을 동시에 꺼내나 3, 2, 1을 동시에 꺼내나 어차피 구분할 수는 없잖아. 야, 1, 2, 3을 동시에 꺼냈어. 그러지. 아니야, 난 3, 2, 1 동시에 꺼냈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놈이 약간 이상한 거잖아. 아시겠어? 따라서 동시에 꺼낸다는 얘기는 꺼낸 순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아시겠니?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꺼내진 3장의 카드 중에서 최대값이 6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하고 4하고 7을 꺼냈어. 2하고 4하고 7을 동시에 이렇게 딱 꺼내고 나면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7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최대값이 6 이상이야. 그럼 아가들 생각. 최대값이 6 이상이라는 얘기는 최대값이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사실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한번 케이스를 구분해서 세봐야겠네 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6인 경우, 최대값이 6이라고 말한 말뜻은 6보다 큰 수는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2장은 1에서부터 5 사이에서 2장이 꺼내져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나머지 2장의 경우의 수는 5장 카드 중에서 2장을 꺼내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7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최대값이 7입니다 라는 말뜻은 가장 큰 수가 7이다 라는 얘기니까 나머지 1에서부터 6까지 사이 카드 중에서 몇 장 꺼내라? 2장 꺼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최대값이 7일 경우의 수는 6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겠니?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쭉 세보시면 그건 최대값이 8일 경우에는 7장 중에서 6을 있다고 써놨냐? 7장 중에서 2장을 꺼내면 될 것이고 최대값이 9일 경우에는 8장 중에서 2장을 꺼낼 것이고 최대값이 10일 경우에는 9장 중에서 2장을 꺼내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확률인 거잖아. 됐냐?
이해하셨니? 자, 그럼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1부터 10까지 총 10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 꺼내는 게 지금 현재 경우의 수지. 따라서 전체 10장의 카드 중에서 순서 고려하지 말고 중복 고려하지 마시고 3장 꺼내세요 라는 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아가들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분자에 있는 상황. 분자에 있는 상황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물론 5C, 6C, 7C, 8C, 9C가 뭐 되게 복잡하고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차에서 맘만 먹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너희들한테 항상 선생님이 좀 주의하라라 말하는 게 이게 너희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다. 왜냐면 확률을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 지금 다 하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을걸?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에 대한 얘기. 두 가지 굉장히 굵직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오케이? 컨비네이션 연속적으로 등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컨비네이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이항계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쓸 수는 없지. 두 번째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법칙을 쓰면서 처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지. 이 하키스틱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하는 양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 양 옆에 있는 단에서 시작해서 쭉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여서 걔들을 다 더하면 한 줄 내려가고 반대 방향을 꺾인다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얘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OC2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또 만족해. 한 칸 내려가고 뒷첨자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해. 그래서 얘를 하키스틱 법칙을 온전하게 적용하긴 좀 그런데 오케이? 이용해 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5C2부터 시작이 아니라 2C2부터 시작하셨더라면 오케이? 2C2, 3C2, 4C2가 다 있었더라면 오케이? 자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2C면 여기 파스칼 삼각형에서 끄트머리 시작해서 뒷첨자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꺾여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가장 끝에 갔을 때 9C인데 여기서 거꾸로 방향을 바꾸지. 한 줄 내려갔으니까 앞에는 10, 뒷첨자는 반대 방향 꺾였으니까 증가해서 3. 아시겠어? 따라서 2C2부터 있었다면 10C3이 됐을 놈인데 얘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 쓸 때는 마이너스 2C2 그 다음에 3C2 더하기 4C가 없으니까 다시 빼줘요 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사실 얘도 규모는 작지만 또다시 하키스틱 법칙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것은 뭐가 될 거냐면 5가 될 것이고 당연히 반대 방향 꺾였으니까 5C3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냐? 됐니? 자 그러면 10C3분의 이렇게 될 건데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10C3분의 10C3은 1일 것이고 마이너스 10C3분의 5C3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답은 일단 답은 12분의 11이 나와. 됐어? 오케이? 여기가 상황파악됐니? 그래서 답 구했는데 여기서 살짝 의문점이 너희가 지금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시험 때 만약에 이랬으면 여기서 답 나와서 넘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지금 살짝 의문점이 뭘 같이 갖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 지금 6건의 확률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우리 지금 6건의 확률하고 있는 건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지? 얘는 지금 6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갑자기 이 문제 왜 나왔지? 그리고 선생님 이걸 왜 풀져가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걸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이 아까 뭐였냐? 전체 표본 공간, 즉 전사건이잖아. 전사건의 확률이란 말이야. 거기서 얘를 빼줬다고. 오케이? 이게 뭐지라고 하시면은 10C3은 전체 케이스잖아. 5C3은 뭐지? 그러면 5장 중에서 3장 뽑아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내가 1에서부터 10까지 3장을 뽑았을 때 거기에 적혀있는 최대값이 6 이상이라는 얘기는 뭘 세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1부터 5 사이에 있는 최대값은 세고 싶지 않아요 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거기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전체 케이스 10C3 중에서 내가 6 이상이 안 나왔다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1에서부터 5 사이에서 3장 뽑은 경우가 나타난 거지. 이 말 이해됐어? 6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1에서부터 5 사이에서만 뽑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C3 마이너스 5C3을 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사건들은 분명히 6 이상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얘는 전체 확률 10C3분의 10C3 마이너스 5C3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도 있었다고. 6건의 아이디어만 적용시키면. 아시겠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풀이는 얘가 훨씬 더 간단한 상태인 거잖아. 됐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무서운 점이 하나 이거야. 보통 6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개념서들이 뭐 적어도라는 단어 때문에 반응하라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는데 솔직히 그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니야. 알겠어? 문제 어딜 봐도 적어도라는 말은 없어. 아시겠니? 따라서 너희가 적어도 이런 단어 때문에 6건으로 풀어야겠다라고 반응하시기보다는 문제의 전체적인 케이스가 어떻고 그럼 내가 이거를 세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걸 세는 게 빠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시작하셔라 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597번. 자, A와 B를 포함한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요리 박람회에 참가할 5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이라고 했어. 자, A와 B가 포함되어 있고 총 몇 명이냐면 8명인가? 그렇지? 8명이지. 8명을 일단 다 써놓을게. 뭐 C, D, E, F, G, H, I 어디까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H까지구나. 자, 이렇게 총 8명이 있는데 이 8명 중에서 요리 박람회에 참가할 5명의 회원을 뽑을 때 A 또는 B가 뽑힐 확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 뭐 적어도라는 말 따위는 없어.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건을 가장 작은 단위로 좀 쪼개보시면 A가 뽑히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는 B가 뽑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A가 뽑히는 사건 A, B가 뽑히는 사건 B라고 했을 때 현재 이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이라는 말뜻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PA 합 B가 된다까지 아시겠어? 되니?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되더라 라고 하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가 뽑힐 확률 구하시고 두 번째 B가 뽑힐 확률 구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겹쳐서 2번 계산하는 파트가 A 곱 B잖아. 따라서 PA 곱 B를 빼주셔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이 수식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을 총 3번 계산하세요라는 말뜻이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이건 좀 귀찮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벤다그램 잠깐 좀 해보자고. 자, 내가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빼줘야 한다. 이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을 거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인지해 버리시면 오케이? 그냥 바깥쪽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빼버려도 되지 않겠어? 그럼 저 바깥쪽이 의미하는 건 뭐니라고 했을 때 얘의 여삭거리니까 얘를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의 뜻은 얘를 부정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 되겠네. A도 뽑히지 않고 그리고 B도 뽑히지 않는 걸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 A도 B도 뽑히지 않아. 이게 훨씬 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따라서 전체 케이스는 내가 여기 있는 8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8C 5를 할 건데 그 중에서 A도 없고 B도 없는 확률은 A, B 빼놓고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 뽑아버리면 될 것이고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빼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건 반드시 A 또는 B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요 식을 계산해 보셨더니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28분의 25 이렇게 계산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601번 문제 갑시다. 자, 601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봤더니 그림과 같이 1과 2와 3과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12장이 있다라고 했어. 조금 번잡스러운데 보시면 1이 3장이 적혀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역시 3장이 적혀있는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3도 3장이 적혀있고 4도 3장이 적혀 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자,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의 확률. 자, 여기 잠깐 봐볼래?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이래. 오케이? 너희가 첫 번째로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쓰냐면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3장일 수도 있겠다. 됐냐? 근데 문제에서 3장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총 3장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4장인 경우는 없긴 해. 그러면 나는 얘를 세고 얘도 세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근데 이걸 세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오늘 계속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세면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세지 마시고 전체 케이스 입장에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자, 지금 내가 카드를 몇 장 뽑아? 3장 뽑아. 그럼 3장 중에서 2장이 같고 3장이 같은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2장이 같고 3장이 같은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한 장이 같다. 근데 재밌는 말, 한 장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다 다른 카드야. 이해하시겠어? 물론 2장이 같고 3장이 같은 카드를 세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세는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전체가 다 다르던가 2장이 같던가 3장이 같은 이 3가지 경우가 다일 테니까 난 얘네들을 어렵게 세는 것보다 뭐가 낫겠다? 다 다른 경우를 세서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냐? 자, 그럼 다 다른 카드는 어떻게 셀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다시 또 봤어. 전체 케이스부터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딱 보자 말자 이런 절망감이 딱 느껴져야 돼. 조합 못 써, 퍼미테이션 못 써, 중복 조합 못 써, 중복 순열 못 쓰네 라는 답답함이 느껴져야 돼.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조합이든 순열이든 정의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보다시피 지금 얘네들이 서로 다른 N개가 아니야. 1 3장이 구분이 안 되고 2 3장이 구분이 안 되고 3 3장이 구분이 안 되고 4 3장이 구분이 안 돼. 이 말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상태 이대로 그대로 그냥 여기다 적용시키려면 당연히
안 나와. 만약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다 다른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랬으면 애들 더 버벅댔을 거야.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3파악 됐어? 기주 이해됐니? 안 됐냐? 뭐라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얘네들 나열하자는 거야? 얘네들 나열하자는 거라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얘네들 나열하자고 지금? 지금 문제에서 뭐 원한 건데? 근데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갑자기 뜬금없이? 세 장을 선택할 건데 그 세 장이 어떤 경우인데? 그럼 뽑아봐. 다 다르게. 응? 못하긴 왜 못해? 갑자기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 그게 아니라 뽑아보란 말이야. 지금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내가 지금 얘네들 적용시킬 수 있냐고? 없다고. 근데 갑자기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를 나열했을 때 구분하는 거고, 난 지금 12장에서 3장을 뽑자는 얘기잖아 지금. 이 말 이해하시겠어? 정신 차렸어?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만약에 이 문제 물어봤다고 한다면 애들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경우의 수를 셀 수는 있어. 3장 뽑아봐. 구분이 되는 게 핵심이잖아. 경우의 수는 뽑은 걸 구분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야. 내가 1, 2, 3을 뽑은 경우와 1, 2, 3을 뽑은 경우와 1, 2, 4를 뽑은 경우 구분이 돼 안 돼? 되지? 1, 1, 2를 뽑은 경우 구분이 돼 안 돼? 1, 1, 2 되지? 오케이? 근데 그건 내가 또 지금 뽑고 싶은 게 아닌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따라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쟤네들을 뽑아서 다 다른 카드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오케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1, 2, 3, 1, 2, 4 오케이? 1, 3, 4, 2, 3, 4까지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확률에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 수잖아. 즉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세냐에 따라서 분자에서 우리가 분모를 센 걸 보면서 이렇게 세면 되겠다는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자, 내 말 잘 들어. 원칙적으로 여기 있는 1, 3개는 구분이 되지 않으나 1, 3개가 마치 구분이 되는 것처럼 쓰자고. 원칙적으로 여기 있는 2는 구분이 되지 않으나 마치 얘네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쓰자고. 즉 1-1, 1-2, 1-3, 2-1, 2-2, 2-3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3-1, 3-2, 3-3, 4-1, 4-2, 4-3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여기에는 총 구분 가능한 12장의 카드가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총 12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겠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상태에서 난 지금 뭘 원하냐면 내가 지금 분자에 세고 싶은 거는 뽑았던 그 카드들이 다 다른 카드이길 바란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다 다른 카드가 되려면 어떻게 뽑혀야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뽑혀야 되겠어? 1, 2, 3 1, 2, 4 2, 3, 4 이 말 아시겠어? 마치 어차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은 3가지 카드 구분되는 거는 다 다른 카드면 1, 2, 3이 뽑히든 오케이? 1, 2, 4가 뽑히든 1, 3, 4가 뽑히든 아니면 2, 3, 4가 뽑히는 경우 말고는 없잖아.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냐? 선생님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자, 나는 이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잡을 건데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얘를 잡았다 치자고. 오케이? 됐냐? 근데 분모를 우리가 어떻게 세놨냐면 저기는 12장의 카드가 다 다른 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얘네들도 1, 2, 4가 뽑혔다는 얘기는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뽑혔고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뽑혔고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뽑혀서 1, 2, 4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1, 2,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3, 여기서 3, 여기서 3이지.
따라서 얘한테 곱하기 3에 3승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만들 수 있는 조합이 1, 2, 4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여기 1-1, 2-1, 4-1 1-1, 2-1, 4-2 1-1, 2-1, 4-3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마치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뽑혀도 1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뽑혀도 2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뽑혀도 4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걔네들 세 개가 원래는 다 다른 것처럼 계산하자. 이게 지금 분모의 목적이잖아. 이해되셨어? 오케이. 따라서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시냐면 1-55분의 27이어서 확률은 55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여기까지 정리 다 되니? 야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좀 잔소리 좀 짧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확률은 지금 뭐 풀면서도 지금 선생님 계속 느끼는 것 중 하나인데 애들이 순간적으로 하다못해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말이야 정신줄 살짝 놓잖아? 그러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말에 막 헷갈려갖고 막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상황과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너희가 고민을 한 거야. 딱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맑은 정신. 아시겠어? 두 번째는 만에 헷갈렸을 때 대충 이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다 일일이 세봐야 돼. 수업 듣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 그리고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의문점이 왜 안 되는지를 일일이 세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질문도 반드시 하시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대충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위험한 상태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그거 주의하시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잠도 좀 깨시고 세수도 반드시 하고 오셔. 또 누워있으면 죽일 거야. 알겠지? 잠도 깨시고 세수도 하고 있어.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